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SBS CNBC 닥터큐 MC 윤희정입니다. 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보 포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분들을 포상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뛰어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기 위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분들 또한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수상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상자분들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0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보보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강도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은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로 선정되신 40명의 수상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조직 검사 없이 영상 촬영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신 서울 아산병원 문대혁 교수님, 독자적인 분자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신속히 개발하고 65개국에 공급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기여하신 주식회사 시젠 천정윤 대표님, 한국인에 맞는 치매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알츠하이머병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여 치매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신 삼성서울병원 나덕열 교수님, 신약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6천억 원 규모 치료제 기술 수출을 달성하여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일궈내신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무현상 단장님, 이외에도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의 연구 성과들은 국민의 건강 정진과 보건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구 환경과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일궈낸 성과들이라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건강 정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의료 기술 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9,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1,700억 원을 투자하여 전주기 연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희귀 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 재생 의료 등
혁신적인 의료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여러분이 현장에서 연구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과 기업,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혁신적인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 향상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자 여러분들과 수상자를 물심양면 응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분들에 대한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보 포상 시상식 소개와 함께 올해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에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하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올해의 주인공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상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또 친지분들까지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후보 대상을 신청받았고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수상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보 포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녹조 근정 혼장입니다. 네, 우수 연구부문 서울 아산병원 문대혁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문대혁 교수님은 새로운 유방암 영상 진단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세계에서 최초로 입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았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영상 진단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암의 정밀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표창입니다. 우수개발부문 주식회사 시젠 천종윤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천종윤 대표이사님은 분자진단 전문기업 주식회사 시젠을 창업해 지난 2005년 독자적인 유전자 증폭 기술 DPO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HPV와 성매개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진단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과 공급을 통해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수립에 기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우수 연구부문 삼성 서울병원 나덕열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덕열 교수님은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치매 진단 기준을 정립하셨고 치매 환자 전문 클리닉을 개설하셨습니다. 치매 진단과 치료법 관련 논문 440여 편을 발표하셨고 6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하셨는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국무총리 표창 진행하겠습니다. 육성진흥부문 재단법인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사업단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은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의 기술 수출 9.8조 원을 달성했고 2021년 출범 예정인 국가 신약개발 사업의 기획에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신약개발 사업단 사업단장으로 기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연구, 신진연구, 우수개발, 육성진흥 이렇게 4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발표하겠는데요. 먼저 장관 표창 우수연구 부문 총 13분입니다. 네, 국립암센터 김수열 연구직 최고연구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국립암센터에서 15년간 연구를 통해 독창적인 암 정복 전략을 증명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과 고통을 감소한 혁신 항암제 연구 개발을 선도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승현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병원 특성화 사업을 통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했고 루게리병과 치매 유발 질환의 맞춤형 칭화형 치료제를 개발하셨습니다. 의생명 분야의 기초 그리고 임상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북대학교 김정렬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기전 연구와 치료법을 개발하셨고요. 근골격계 종양 발생과 진행 과정을 규명해 성장판 손상 재생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 박래웅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32개 대형 병원 공동 데이터 모델 CDM을 표준화하고 다기관 임상 빅데이터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다수의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용범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 CCP 항체 신속 진단법을 개발했고 중간엽 줄기세포와 나노입자, 광학 영상을 연구하셨으며 또한 논문 310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19건을 하셨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박종관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SCI 국제 논문 다수를 발표했고요. 국내 특허 등록 45건 이상, 국외 특허 등록 2건,
기술 이전 4건을 통한 상용화로 국가 경쟁력에 제고하셨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희남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신방세동 시술 관련 신개발 항응고제 지침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한국인 신방세동 연구한 새로운 유전자 2종을 발표하셨습니다. 신방세동 최적 시술법을 탐색 그리고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 실용화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재홍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와 혁신 신약을 개발하셨고 다수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 이전을 하셨습니다. 신약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테라켄을 창업하셨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엄승호 부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PCR 없이 혈액 내 특이적 유전체를 다중 정밀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 우수 논문과 특허 등록, 기술 이전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 발굴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섭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인간 만능 줄기세포 유래 혈관세포의 분화법과 직접 전환 내피세포 제작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심혈관 질환의 세포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재준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린의 존리들을 포함한 새로운 폐결핵 치료법을 통해서 폐결핵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향후 결핵 치료 성적 개선의 기반을 수립하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장윤실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치성 질환 관련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를 세계 최초로 진행해 한국 신생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 신생학 발전과 국가보건산업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우수 연구부문 마지막 수상자인데요.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병철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암 진료 지침서 NCCN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레이저 티닙 국내 다기관 임상 총괄 연구 책임자이시며 얀센에 1조 4천억 원 기술을 수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총 13분이 우수 연구 부분에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신진 연구 부문 총 9분입니다. 네, 먼저 서울대학교 김성현 조 교수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소화관의 팽창과 포만감의 신경학적 원리를 발견해서 새로운 비만 치료법 개발에 기반 지식을 제공하셨고 생체 시료의 팽창 및 분석, 진단 기술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의료법인 해원의료재단 권중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본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체 신호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최근 2년간 24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의료 AI 기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종은 조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3차원 정밀 하악 운동 추적 시스템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세대 치과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국가 신성장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기여하셨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삼성 서울병원 김현수 조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부인 종양의 임상, 분자 생물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병리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향 제시와 환자 예후 예측에 기여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안홍찬 선임연구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약물성이 개선된 망막 혈관 질환 치료 물질을 보고하고 기술 이전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의학화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나래 부연구위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의료기술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해 우수한 연구 결과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동현 연구원님 축하드립니다. 체내 이식형 생체 재료와 의료기기 연구를 수행해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개발 기업에 대한 비임상평가를 지원하셨습니다. 세종대학교 이승원 조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외부 인자가 천식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의료 빅데이터 모형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 증진과 의학 지식 향상에 기여하셨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최형준 보건연구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 정신과 약물 투여가 성인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 연구 등 정신건강 증진의 과학적 근거 확보에 기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9분이 장관 표창 신진 연구 부문에 수상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관 표창 우수 개발 부문입니다. 총 7분이 수상하셨습니다. 네, 먼저 주식회사 코젠 바이오텍 남용석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과 체외 진단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고 K 진단키트의 우수성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박한호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키트를 자체 개발해 80개 이상 국가에 공급하고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 기술의 우수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SD 바이오센서 박혜준 부사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에볼라와 지카, 댕기, 치쿤구냐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 키트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해 국가 감염병 방역 체계 확립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수젠텍 손미진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생명공학과 나노과학, 정보기술 융합기술 기반의 체외 진단 사업 발전에 기여해 코로나19 체외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등 항체 신속 진단 키트 국내 기업 최초로 FDA와 EUA의 승인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사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연골 결손 치료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인 카티라이프를 개발하고 품목 허가에 성공함으로써 보건 의료기술 발전과 사업화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나노엔텍 정찬일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랩 오너칩 상용화하고 장영실상과 2천만 달러 수출 탑 수상하는 등 의료와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에 기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사이언스 메딕 천기정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보건 의료제품 국산화를 통한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을 창출해 의료용 톱 개발 제품 국내 시장 1위 점유 등 합리적 시장 가격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7분의 수상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관 표창 마지막 부문 육성 진흥 부문입니다. 역시 7분이 수상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중현 선임연구원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실험동물로서의 영장률 변식과 이동 제한 규제를 개선해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소형 영장류 독성 평가 업무 수행을 통해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류규하 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보건 신기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융복합 바이오 헬스 제품 인허가를 받고 재평가 방안을 연구해 신의료기술 기준을 마련하셨습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박수빈 기술 서기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우수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확산 그리고 국가산업과 정책 연계에 기여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해숙 임기재 지방의무사무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근거 기반의 선진 결핵 정책 수립을 위해 결핵과 관련된 서울시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고위험 지역 결핵 검진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기여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송영화 부교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전략 분야 연구 과제 다수 수행하며 보건산업 신직종 발굴 및 일자리 수요 전망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외 저명 저널에 보건정책과 전략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셨습니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원 위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다수 기획하고 추진하며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산업 정책의 개선과 효율화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홍석훈 책임연구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임상 시험용 치료 제조를 지원해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 40분의 수상자를 발표해 드렸는데요. 네, 화상으로 참석하신 수상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안 들리지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상자분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오늘 수상자분들 가운데 4분의 수상 소감과 성과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화상으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녹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신 서울 아산병원 문대혁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문대혁입니다. 먼저 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기술 개발에 더욱 정진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구 주제인 암의 영상 진단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암의 영상 진단은 암의 극복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기술은 암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진단 기술에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해서 수술도 하고 또 암의 병기도 결정합니다. 또 요즘의 영상 진단 기술은 매우 작은 암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영상 진단 기술은 어떤 암인지의 정보를 주는데 불충분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암이 성질이 나빠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 이 환자한테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어떤 치료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아는데도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 진단 기술의 목표는 현재 영상 기술의 제한점인 어떤 암, 어떤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일단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영상 진단 기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T도 있고요, 또 자기 공명 영상 촬영도 있고요.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영상 기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CT나 MRI 같은 영상 장치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기기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양전자 단층 촬영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 몸이 들어가고 이렇게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전신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진단의약품이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CT 촬영을 하거나 MRI 촬영을 할 때는 조영제라는 것을 주사를 주고 나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진단의약품을 환자한테 주사하고 영상 촬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단의약품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진단의약품을 주사해서 영상을 얻으면 서로 완전히 다른 양전자 단층 촬영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새로운 진단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진단의약품의 안전성 요소성을 연구해서 그것이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영상 기술의 문제점, 즉 어떤 암인지 또 어떤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과연 답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저희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 진단 의약품은 우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첫째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약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약품이 잘 작동하는지 실험실에서의 평가도 해야 되고 또 동물에서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처음으로 투약하는 초기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코로나19의 백신 개발하는 과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현재 그 영상 진단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또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즉 현재 거의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곧 일선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영상 진단 의약품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여성이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흉부 X선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한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T 촬영을 했습니다. CT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슴 부분입니다. 이제 이쪽이 오른쪽 폐가 되겠고, 이쪽이 이제 왼쪽 폐가 되겠고, 가운데는 이제 심장이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폐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까맣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허옇게 생긴 덩어리가 보입니다. 즉, 저 CT 영상으로 이제 흉부 X선상에서 이상이 있던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T 영상과 흉부 X선상만 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암인지, 또 폐에 생겼으니까 이게 혹시 폐암인지, 아니면 6년 전에 수술했던 유방암이 전이된 유방암인지를 일단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방암이라 그러면 이 환자한테 과연 치료를 항호르몬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항암 화학요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합니다. 저희 연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용한 진단 의약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FES라고 하는 진단 의약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약간 위쪽에는 정상 여성 호르몬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아래와 같은 FES를 투여해서 영상을 얻으면 우리 몸속에 여성 호르몬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암세포에 과연 여성 호르몬이 가서 붙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투약하고 영상을 얻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 영상입니다. 보시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슴 부분을 이제 촬영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거의 같은 부위에 까맣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똑같은 부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CT 영상과 양전자 단층 촬영을 합성했습니다. 보니까 역시 정확하게 CT에서 보이는 부위가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환자는 유방암입니다. 절대 폐암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환자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여성 호르몬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이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제기했던 두 가지 문제점, 어떤 암인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최근에 마친 3상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75세 여성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그 3상 임상 시험의 결과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모든 환자가 다 재발이나 재원이 된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모든 환자가 다 여성 호르몬 수용제를 갖고 있어서 항암 호르몬 치료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영상 진단법인데요. 약간 개발의 저희 스토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 영상 진단법의 연구를 착수한 것은 2006년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몇 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앞으로 3상 임상시험을 하겠으니 승인해달라고 신청서를 내서 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2013년 8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3상 시험에도 몇 회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9년 3월 4일, 작년 3월 4일에 저희가 연구 결과를 랜셋 온콜로지라는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 4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FES 진단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05년에는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국 즉 US FDA가 여기 스타디 1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란셋 온콜로지에 실린 연구를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저희 그 연구 결과를 주된 유효성의 근거로 채택을 해서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국이 이 영상 기술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연구 결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일선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 14일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본 영상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그런 신의료 기술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몇 가지 간단한 행정 절차를 마치면 내년 초부터는 실제 일선 병원에서 이 영상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영상 진단법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처음 진단되는 환자의 병기 설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발한 환자에서 다른 영상 검사보다 먼저 선별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요즘 증가하고 있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많은 유방 자궁 내막암에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앞으로 연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희 연구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 이제 진단의약품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승준 교수, 이상주 교수, 고나래 박사가 오른쪽에 세 분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화학을 전공한 박사들입니다. 저희 영상 진단 시약은 유효 방광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병원 내 혹은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는 연구 분야는 이와 같은 진단 의약품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김석영 박사입니다. 김석영 박사는 이렇게 생산된 진단의약품을 실험실에서 또 혹은 동물에서 평가하는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최선영 교수와 한상원 임상 강사는 이 삼상 임상 시험에 직접 참여한 저희 핵의학과 의사입니다. 요 왼쪽 뒷줄에 있는 분은 김재현 간호사인데, 김재현 간호사는 저희 삼상 시험의 의뢰자 역할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안세현 교수님이고, 이분은 유방외과 교수님입니다. 안세현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유방외과 교수님들이 저희 연구에 적극적으로 매우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는 김성배 교수님입니다. 김성배 교수님은 종양내과의 유방암을 치료하는 종양내과 교수시고요. 김서병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종양내과 교수님들이 저희 연구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외에 암센터의 여러 교수님들, 또 저희 핵의학과 연구를 많이 도와주신 핵의학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대혁 교수님의 성과 발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주식회사 시젠의 천종윤 대표이사님인데요. 네, 화상 발표가 아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젠 대표이사 천종윤입니다.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대통령 표창이라는 값진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정부의 신속한 대처,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젠은 분자 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전 세계가 다시 건강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시즌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저희들이 WHO와 질본의 가이드대로 코로나 유전자 3개를 동시에 잡는 것을 한 튜브에 담아서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의 유전자를 닫기 위해서는 3개의 튜브에서 3번 각각 검사하거나 혹은 2개의 튜브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대용량 검사하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한 튜브를 하게 되면 대용량 검사가 용이합니다. 근데 4, 5월이 되니까 코로나에 대한 변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돌연 변이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유전자가 부족할까 해서 저희들이 4개의 유전자까지 동시에 잡게 되면 어떤 변이가 와도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추출 시약이 부족해서 검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이 제품은 추출 시약을 없이도, 즉 추출 단계가 생략 단계에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하나의 특징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만 검사해야 될 게 아니라 일반 감기 바이러스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시 검사하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인데, 이러한 것은 시젠만이 보유한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2개의 튜브로 검사하는 것보다도 1개의 튜브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대용량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9월 달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일반 감기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검체 채취에 대한 적합성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동시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기술만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사 제품은 부분적인 정보를 주는 반면에 저희들 제품은 이제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게 되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흡기 감염이 정상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이 분자 진단인데요. 실제로 해보면 코로나에 대한 검사 유무만이 아니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의 대부분의 원인이 폐렴균에 의해서 나왔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렴균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혹은 독감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코로나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치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유발하는 모든 병원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것이 분자 진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자 진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신드로믹 에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제는 세계 최초로 분자 진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으로 자동 개발하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차세대 분자 진단 플랫폼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면 2006년도부터 물론 그 전에 기술이 있는데 수백 개의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5개의 제품을 주축으로 해서 신드로믹 검사, 즉 정상 기반 다중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존하는 기술들이라면 탱맨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1990년도에 소개되었는데 이거는 4종류가 한 번에 한 튜브에 검사할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겟티드 에세이, 부분적인 검사고 저희들 기술은 한 번에 15개, 많게는 25개까지 할 수 있는 신드로믹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 기술력이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궁경부암에 저희 기술과 기존 기술을 비교해 보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은 HPV라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데 이 HPV 감염률을 검사하는데 타 회사는 보면 한 개의 튜브에 부분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반면에 시제는 전체 정보를 다 제공하긴 것이 저희들이 유일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자 진단을 하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대부분의 세계 여성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개발 자동화를 이루었는데 초창기 2015년도까지는 하나의 기술 혹은 2종류, 3종류로 제품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25종류의 원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수동으로 연구원들이 직접 개발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엄청난 많은 제품을 동시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컴퓨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895종류의 파라미터라는 것은 하나의 디시전 포인트라 생각하게 됩니다. 연구원이 매 개발 순간순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것이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게 되면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컴퓨터가 대신 개발에 대한 안내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발의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다시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제품 개발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경력도 필요하고 또 지식과 경험, 노하우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서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제품이 완성이 되는 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이도 혹은 지식, 경험, 노하우
테크니션의 스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혁신적인 방식이고, 이것은 전 세계 시젠이 최초로 완성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개발 자동화를 기반으로 플랫폼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시젠 연구원이 직접 개발했는데 반면에 앞으로는 각 대학에 혹은 병원에 계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직접 개발하는 것인데, 시젠은 여기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 혹은 개발비, 원재료, 장비, 제반 전부 다 지원해주고 고객이 직접 개발한 것을 시젠이 받아서 상용화를 합니다. 그럼 상용화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개발자와 프로핏 쉐어를 하게 될 되게 되겠습니다. 즉, 개발 플랫폼이라는 것은 고객이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시젠이 상용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플랫폼과 기존의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개인의 아이디어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소비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기존의 플랫폼이라면, 시젠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회사가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개발이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미생물 전 영역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플랫폼화하게 되면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았는 것이 1300만 종류나 아직 세상에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 미생물을 합쳐서. 그래서 미래에는 분자 진단이 우리 일상생활의 생활검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과 발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신 분이시죠. 삼성 서울병원 나덕열 교수님을 화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나덕열입니다. 귀한 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치매에 대한 여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치매 진단, 후반부에는 치매 치료에 집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정의는 인지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인데, 우리가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치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지 기능을 수치화하지 않으면 연구나 진료를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93년도에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좌반구 인지 기능에 대해서 수련을 받았고, 다음 년에는 미국에서 우반구 인지 기능에 대해서 수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가보니까 서양에는 이미 인지 기능을 수치화하는 많은 검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와보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각종 인지 기능 검사 도구를 표준화를 하였고 전국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지 기능 검사는 환자 진료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내 데이터가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국내 연구자들이 이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SCI 페이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로 제가 서울 뉴로사이콜로지컬 스크리닝 배터리라는 논문을 JKMS에 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피인용 횟수가 300회를 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윤광열 학술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성 치매 임상 연구 크레도스라는 보건복지부 과제를 6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31개 센터가 참여를 하였고 6년 동안 8,000명 이상 되는 환자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연구자들이 많은 SCI 페이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진단에 집중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치매 치료로 시프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클리닉에서 거의 매일 목격하는 장면인데 제가 환자들한테, 보호자들한테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보호자들, 딸들이 이렇게 웁니다. 그것은 치매 진단을 멋있게 해놓고 치매 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치매 치료는 인지훈련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치매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에 가까운데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치매도 역시 예방이 최고의 메디신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7대 인지 건강 수치, 신인사 대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고, 당연히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식사, 운동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내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지컬 피트니스 센터에 가게 되면 각종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이 브레인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브레인을 강화하는 각종 도구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마트 하모니라는 걸 만들었고 브레인 바이크도 만들었고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인지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테크닉이 하도 발달돼서 MRI를만 찍게 되면 이 뇌피질의 두께가 계산이 되는데 제가 연구 차원에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 3년 사이에 뇌가 얼마나 얇아지는지를 보았더니 파랗게 된 부분이 모두 얇아졌습니다. 큰 기간 동안에 정상 노인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곳이 이렇게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꺼워지면 노랗거나 빨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뇌를 두껍게 만들 수 방법은 없을까 그걸 생각을 했고 로봇 인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전후로 MRI를 찍어서 대조반과 로봇반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와 같이 정상 대조군은 파란 기운, 즉 조금 얇아진 부분이 많은 데 비해서 로봇 실험군은 노란 기운 또는 빨간 기운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뇌가 얇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은 노인들을 가만히 두면 생각보다 뇌가 빨리 얇아지는구나. 그러나 인지 훈련을 시키면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안 순간 저는 노인분들을 미친 듯이 공부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문제집인 뇌미인 트레이닝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인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인지 훈련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계시면 강력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치매 치료제는 줄기세포였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약제는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결국은 치료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지즈 코스를 모디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연구한 줄기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이고 메디포스트로부터 온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뇌에 투입하면 뉴런으로 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크란 팩터를 많이 내면서 잘못된 곳을 보조합니다.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뇌에 투여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논문을 연구를 했는데 먼저 정맥 투여를 했더니 뇌로 줄기세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환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정맥 투여를 받고 있는데 뇌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동맥 투여를 해도 뇌 속으로 줄기세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비리비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뇌실 투여가 가장 피저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뇌실에다가 줄기세포를 투여를 하게 되면 뇌 실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뇌실험, 비글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뇌실에 투여를 하게 되면 뇌 실질에 이 줄기세포들이 꽉 차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36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뇌실 투여를 했습니다. 임상시험이 종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데이터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런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습니다. 뇌실 투여를 했더니 모든 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투여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중간엽 줄기세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오히려 면역 억제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와 같은 발열 경험은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데 아주 큰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효능이 증진되고 그리고 거부 반응이 덜한 뇌 속에서 오래 생존하는 차세대 줄기세포를 있습니다. 언젠가 이 따님들의 울음이 웃음이 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줄기세포 먼저 환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줄기세포팀 그리고 치매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가 가능케 해주신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치매에 대한 여정은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치매 치료제 상용화에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서울병원 나덕렬 교수님의 성과 발표 함께 만나보셨고요. 끝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신 재단법인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사업단장님을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상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상 큰 상을, 소감과 함께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저희 사업단에 있는 21명의 식구들과 또 하나는 162개의 과제를 같이 수행해 준 연구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로 수상을 합니다마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큰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자,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2011년 9월 달에 시작해서 올 9월 8일 날 종료가 된 9년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가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업단으로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약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3건 이상 출시를 하고 또 사업 기간이 종료할 때의 목표는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을 10건을 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고요. 정성적인 목표로는 개방형 글로벌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갔는데, 예전에 뭐 여러 교수님들 또 연구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국가 과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표평가 한 번으로 끝났는데 반해서 저희들은 이 발표를 과학평가, 발표평가와 현장 실사평가와 그리고 비즈니스 평가,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에 이르는 3단 평가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과제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가 이 자금을 R&D 자금을 지원하는 그 수혜 업체들을 보면
학연병,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연병이 약 30%, 그리고 제약업계가 약 30%, 그리고 바이오벤처가 약 40%를 차지하는 정도로 대단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우측 슬라이드 보시면 이 서라피틱 에어리어별로 보시면, 그러니까 종양 분야가 32%, 중추신경계 분야가 14%, 면역 질환이 12%, 대사 질환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제적인 글로벌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거의 같은 이 숫자가 보였습니다. 종양이 세계 시장은 34%, 중추신경이 세계 시장은 16%, 우리보다 약간씩 많죠. 그런데 여기 왼쪽 두 번에 보시면 감염 분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9%, 이제 저희 사업단의 경우에 불과합니다만은 9%에 불과한데 세계 시장으로 17%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이 감염병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염병 분야는 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나 또 연구자들이 소홀히 했던 분야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에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도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일찍이 감염병 분야에 투자를 했더라면 세계의 선두가는 이런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사업단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와 바이오벤처와 그리고 그 제약기업의 그 R&D 자금을 지원하고 또 과학적 서포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맨 먼저 물질 발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위쪽에 있는 브릿지 프로그램, 임상 고도화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R&D 서포트를 넘어서는 사업화 지원, 그리고 임상시험 지원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좀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상을 받는 이런 좋은 일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9년 동안에 590개의 과제를 접수를 받아서 162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USFDA에서 한 건이 승인받아서 올 5월 7일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은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보시면 그간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기술 이전이 55건이 있었고요. 그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은 14.8조 원이 되었고, 뭐 계약 금액 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현금이 중요한데,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현재 6,800억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저희 사업 기간 동안에 200억 원 이상의 기술 이전 성과를 보시면 2015년부터 그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서 약 한 4년이 지나니까 이 제넥신, CJ 헬스케어, 한미약품의 큰 그 라이센싱 일들이 벌어졌고요. 쭉 나가면서 이 올해 202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5.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6조 원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이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SK 바이오팜이 여기 라이센스 아웃 실적만 나와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USFDA 허가를 받고 직접 판매하는 그런 그 쾌거를 이루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우리가 개발한 물질이 USFDA에서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직접 팔리는 그런 그 국가가 되었다라는 이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사업은 이제 올해 9월 8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실적이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정부에서는 이 국가 신약개발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국비 1,500억 원, 민간 돈 7천억을 집어넣어서 약 2조 2천억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 R&D 중에 아주 초기 단계부터 임상 이상에까지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원, 사업적 지원,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우리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서포트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나와서 발표도 하고 상도 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저희 사업단의 21명의 감사한 직원들과 앞서 말씀드린 162개의 과제를 피 흘려서 땀 흘려서 고생하신 우리 연구원님들, 그리고 590개의 과제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해주신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자, 의사, 약사, 신약 개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성과 발표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화상으로 지금 수상자분들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보건의료기술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수상자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분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수상자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건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열정으로 연구에 매진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보 포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희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